지난 2월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국가 장례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2천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즈타바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할 거란 관측이 높은데요.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도 이제 장례식이 진행되는 모습인데 수도 테헤란, 시아파 성지에서 마슈하드 등에서 일주일간 열립니다. 이 최고 지도자자 장례식이 이렇게 길게 열리는 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호메이니, 그러니까 이란 신정 민주주의 체제를 처음 만들었던 이슬람 혁명을 했던 호메이니 장례식도 이렇게 길게 된 적이 있었고, 2020년에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의 그 꾸드스군, 그러니까 특전사 사령관이었던 술레이마니가 이라크에서 미국의 공격에서 죽고 나니까 좀 이렇게 장례 절차를 길게 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2024년에 라이시 대통령이 그 비행기 추락으로 해서 헬기 추락으로 그 서거했을 때도 이렇게 길게 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특별한 때는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긴 장례 절차는 이슬람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슬람에서는 죽고 나면 24시간 안에 매장하는 게 원래 관례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3일 동안은 조문객을 받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우선 빈소를 차리고 그 시신을 안치한 상황에서 3일 동안 조문객을 받고 나서 발인한 거와는 다르게 이슬람에서는 일단은 24시간 내에 매장을 하고 3일 동안 그 빈소를 차려서 조문객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런 왕이 죽었을 때도 매장을 하는 과정에서 24시간 안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사막에 가서 매장을 하는 그런 그 풍습이 있어서, 이번 것은 어쩌면 정치적 의식, 그 재래 이런 관점에서 조금 정치적인 그 동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긴 장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이란에서 진행되는 장례식 화면입니다. 한눈에만 봐도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규모도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란 정부에서 2천만 명이 모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장례식 규모가 큰 것도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몰리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비극적인 서사가 들어가 있으면서 또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전쟁 도중에 아마 그 카메네이가 사망하고 나서 장례식이 열릴 거다라고 했다가 무기한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슬람적으로 하는 절차의 장례식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동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국가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재래제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5일 동안 공개적으로 테헤란에서 저렇게 조문객을 받은 다음에 6일 날은 테헤란 안에 이제 운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행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곰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카르발라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마슈드로 돌아와서 이제 매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24시간 내에 매장을 하는 것이 보통 그 이슬람 풍습입니다. 물론 시아파에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3일 빈소를 차리고 7일제도 있고 40일, 그러니까 아르바인이라고 해서 40일 또 40일 후에 추모하는 것은 있긴 하지만, 요번 같이 이렇게 매장을 24시간에 하지 않고 이미 그 2월 28일 개전하자마자 그 폭격에 의해서 그 카메네이가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100일이 훨씬 지난 상황에서 매장하지 않고 이렇게 시신을 안치해 두고 있다가 행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슬람적인 그런 장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국가 어떤 의식, 그리고 결집을 하고 자기네들의 신정 민주주의 체제가 미국의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버텨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국가를 더 강력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인파가 모이고 저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사실 그 운구 그 경로도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이란 밖에 이라크까지 운구 행렬이 이어진다고 했는데,
소통 이런 게 좀 보통 있는 일인가요? 전혀 있지 않죠. 근데 아, 요것을 그렇군요. 통해서 지금 시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시아 크로센트, 시아 초승달 지역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은 굳건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자프와 카르발라도 가거든요. 곰 외에도 나자프, 카르발라를 이제 7일은 곰, 그다음에 8일에는 나자프, 카르발라를 가는데 나자프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곰이라고 하는 곳은 시아파 성직자들하고 그 신학학교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아파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바티칸과 같은 곳이죠. 거기가 이제 중심지구하고 그다음에 이라크도 시아파가 많이 사는 중심지대, 나자프도 또 그런 그 시아파 성직자들의 그 아주 그 중심 도시인데 그 양 도시를 어떤 장례를 가서 거기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카메네이를 추모하고 있고 카메네이가 우리의 정신적인 종교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어떠한 그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카르발라는 여기다가 순교자의 이미지도 덧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아파의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나는 그 순니파들이 믿는 그 승계를 믿지 않고 4대 칼리파인 알리까지. 근데 거기서 알리에서 나오는 직계 그 후손들을 믿는다. 그래서 시아 알리에서 오는 알리를 빼고 시아파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알리의 아들이었던 장자였던 후세인하고 그 가족들이 다 카르발라에서 순니파에 의해서 그 우마이야 그 왕가를 만드는 그 우마이야 부족에 의해서 순니파 부족에 의해서 다 이렇게 척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리는 행사를 이란에서 하는 게 아슈라 축제라고 하고 있는데 그 카르발라에 지금 카메네이의 그 운구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관에는 야 후세인이라고 아마 적혀 있을 건데 그 카르발라에서 그 참사를 당한 후세인을 기억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아파 신앙의 어떤 중심 인물인 그 알리의 아들 후세인이라고 하는 것을 카메네이에게 덧대면서 나는 순교자이자 이 그 저항의 어떤 인물이다. 저항의 인물로 이제 다시 격상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추모 그리고 장례 절차라기보다는 어떤 국가 의식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다시 우리가 그 미국과의 전쟁 이후에 다시 국가를 결속시키고 그 결속이 단순히 이란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시아파 초승달 지역, 그러니까 시아파 세력들이 있는 레바논, 이라크 그리고 그 후티 반군 그리고 이란까지 연결지는 그런 강력한 그 연대를 다시 한번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다분히 들어가 있는 그런 장례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 이란 현장 테헤란에서 장례식 진행되는 현장 지금 영상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이 부분도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주셨고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는 하셨지만 이제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가 사망한 게 지난 2월이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시간, 넉 달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거행되는 이유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유가 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볼까요? 전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안전의 문제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그 항공권을 다 어떻게 제공권을 다 미국과 이스라엘한테 뺏긴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를 했을 때 그리고 그 혁명 수비대라든지 물론 지금 모스타바 그 아들인 그 최고 지도자는 못 나오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지만 그런 최고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지 타겟,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쉽게 공격할 수 있는 타겟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여기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모스타바가 언제 나올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카메네이 장례식에 이런 추모식에 나올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그때가 아주 극적인 장치들이 다 들어가서 감정이 고조될 텐데 그때 모스타바가 나와서 내가 적통이다. 승계를 했고 나는 건재하다. 이란 그 벨리아 파기 시스템, 그러니까 이 신정 민주주의 체제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 어떤 극적인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목적. 하나는 그 전쟁 과정이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들이나 그런 군부 핵심 세력들이 다 모이면 공격을 당하기 쉬운 상황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어떤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최고 지도자들이나 혁명 수비대자들이 안 오면 꼭 이런 행사에서 겁을 먹어서 안 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지금 정전이 된 이 상황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치적으로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재래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국가 재건 상황에서 하나의 구심점을 시작하는 하나의 그 시작으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들어가서
왜 지금 하느냐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그 배경 때문에 지금 7월 4일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살짝만 정정드리면 지금 생중계 화면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영상인 점 설명드리고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요. 지금 영상을 보면 아까도 이제 짧게 언급을 했지만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정부가 이제 이 조문 행사에 이란 인구의 20%가 넘는 최대 2천만 명이 모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테헤란시가 이 조문객들을 위해 빵을 5천만 개를 준비했다. 이 수치도 되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 5천여 곳과 학교 700곳을 숙소로 개방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이게 많은 인원이 수용하기 이제 힘들 정도로 보입니다. 이제 동시에 이 보안 문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은데 장례식장 주변을 사실상 봉쇄하고 또 군 병력과 저격수를 배치를 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습 공격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이란의 그 경찰, 그다음에 혁명수비대, 그다음에 바시지 민병대거든요. 민병대도 다 배치가 돼 있고 그 저격수들도 다 배치가 돼 있고 그런 어떤 그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 곳이 공격하기 좋은 타겟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들이 2천만 명, 많은 인파가 몰려 있어서 민간인 피해가 크게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라든지 모든 그런 그 사절단을 보낸 상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격을 만약에 했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 인사를 또 이렇게 죽게 되게 된다면 이건 또 다른 외교적인 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가장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좋은 그런 타겟이 될 수는 있으나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이나 외교적 부담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마슈이드라든지 아니면 카르발라라든지 고미라든지 가는 곳이 다 어떻게 보면 시아파의 아주 성지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공격한다라는 것은 뭐 어떤 정치적 목표, 그러니까 최고 지도부를 사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목표를 이룰 수 있지만 오히려 이란 국민들을 더 결속시키는 시아파를 결속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도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그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그런 공격을 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 주셨는데 모즈타바가 등장하지 않을 정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보도를 보면 이게 사망설과 연계해서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망설까지는 없는데 저는 이 순간이 나올 아주 어떤 적기라고 봤는데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뭐 어떤 그런 신변 어디가 크게 다쳤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사실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물론 이제 저도 이거는 추측입니다. 근데 사망설까지는 저는 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직접 그 다양한 인물, 그러니까 페제스키안부터 갈리바프부터 다 직접 대면하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지금 그 저희가 이런 최고 지도자를 뽑는 것이 그 어떤 그 수호위원회라는 것을 뽑는데 거기에는 인물 면면들을 보면 상당히 그냥 죽은 사람을 놓고 우리가 어떤 체제 안정화를 위해서 그냥 우선 허수아비라도 세우자 이런 식의 그런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면서 그 자기네들의 그런 성직자 활동을 하지 않은 그런 대성직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모스타바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왜냐하면 미국의 그 정보부에서도 좀 크게 다친 것 같긴 했는데 정신은 말짱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분석들도 많아서 죽었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의도 때문에 다른 문제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각국 정부의 장례식 불참을 좀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제 최소 11개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최소 13개 국가가 최종적으로 장례식 참석을 철회하거나 보이콧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추가 갈등이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란도 7월 4일을 맞춰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 독립기념일 250주년에서 가장 큰 행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란이 이렇게 큰 행사를 통해서 이란은 멸망하지 않았다. 신정민주주의는 살아있다. 그래서 그 카메네이
카메네이의 아들 모스타바가 이걸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되고 이게 5일 동안 계속 장례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250주년 공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다 덮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지금 미국이 다른 국가들한테 절대 참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250주년 독립기념일과 연계가 돼서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지금 가뜩이나 그 JCPOA 오바마 안보다 나은 게 뭐냐 오히려 우리가 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많이 됐을 때 이게 또 극적인 그 효과들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강력하게 그 카메네이 장례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나 이런 것들을 좀 막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 소식 살펴봤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